1921년 7월 23일 오후 8시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서 중국 공산당 제1회 전국대표회의가 열린다. 이후 100년 후 중국 공산당은 당원 수 9,800만 명으로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 레닌 지시로 코민테른 대표 마린, 니콜스키 등이 참석하였고 중국 공산당 창당을 이끌었다. 천두슈를 서기로, 장거타오를 조직의 주임으로, 리다를 홍보주임으로 각각 선출했다. 1917년 10월 혁명에서 공산정권을 수립한 레닌은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약칭 코민테른 설립에 착수하였다. 인민전선은 파시즘과 싸우기 위해 국제적 연대로 힘을 모으자는 것이었다. 레닌의 꿈은 1919년 현실화되어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른 창립대회가 열리게 되었고, 이런 코민테른 활동을 배경으로 1920년에는 인도네시아 공산당 및 이란 공산당이 창설되고 1922년에 일본 공산당이 결성된다. 1919년 오사운동 결과 중국 공산당은 1921년 7월 상하이에서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인민민주독재 등의 계급 투쟁 강령을 중심으로 창당되었으며 코민테른의 지도를 받아 1920년 8월 상하이에서 천두슈 등이 상하이 공산주의 소조를 설립한다. 이후 1920년 10월 베이징에서 리다자오 등이 베이징 공산주의 소조를 설립하였으며 1920년 11월 창사에서 마오쩌둥 등이 창사 공산주의 소조를 설립하였고 1921년 3월 광저우에서 천궁보 등이 광저우 공산주의 소조를 설립하였으며 베이징 대학 저우푸아이 등이 주도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연구회로부터 공산당 당원의 골간을 이뤘다. 1920년 봄 코민테른으로부터 파견된 보이딘스키는 북경대학의 리다자오와 접촉한 끝에 그의 소개로 천두시우를 소개받는다. 천두시우는 오사운동 당시 군벌 정부에 의해 체포, 투옥된 후 베이징 대학 교수직에서 물러나 상하이에서 머물고 있었다. 상해에서 천두시우를 만난 보이딘스키는 그해 8월에 공산당 창립 발기인 대회를 여는데 합의한다. 참석한 사람은 7명의 지식인에 불과했지만 이것을 계기로 공산주의 조직이 중국 각지에 확대되었다. 1921년 7월 마린이 코민테른 극동 담당 책임자로 중국을 방문하며 제1회 전국 대표 대회가 열려 중국 공산당이 설립된다. 기존의 6개, 상해, 북경, 무안, 광주, 제남 공산주의 소집단에서 각각 2명씩, 일본에 있는 중국인 대표 1명 등 모두 13명이 참석했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은 중국의 레닌이라 불리는 천두슈를 비롯 둥비우, 마오쩌둥, 장거타우, 저우포아이, 천궁보, 리다자오, 리다, 마오둔, 덩중샤, 리안진, 위슈숭 등 13명이었다. 그러나 1회 전국대표대회의 13명 대표가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은 그렇게 순탄한 길은 아니었다. 이 대회에서 서기로 지명된 마오쩌둥은 대장정과 국공내전에서 승리하여 중국 공산당 주석이 되었고, 둥비오는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 마오둔은 문화부 장관이 되었을 뿐 그 나머지는 배신, 변절, 제명, 처형된다. 둥비오는 훗날 이날 모임에 대해 시작도 단순하고 끝도 거대하다고 말한다. 중국의 레닌이라고 불리운 천두슈는 도시를 본거지로 삼는 볼셰비키식 프롤레타리아, 독재혁명 노선의 방침을 주장하였고, 마오쩌둥 등은 농촌지역 중심의 무장투쟁과 봉기라는 따르기로 했다. 천두슈는 1901년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1915년 9월 신청년 잡지를 창간하고 베이징 대학 문과대학 학장을 역임하며 오사운동을 이끌었다. 천두슈는 3.1운동이 일어나자 조선독립운동의 정신 만세, 푸스낸 조선독립운동의 새로운 교훈라고 외치며 조선의 승리를 지지했으며 과거 타인의 권력 밑에 컵에 질려 무릎 꿇었던 민족들이 분분히 일어나서 해방을 요구할 것, 천조우주, 조선독립운동에 대한 감언이라 기대했다. 천두슈는 1919년 오사운동 시기에 발표한 연구실과 감옥이라는 글에서 세계 문명의 발원지는 2곳인데 하나는 연구실이고 다른 하나는 감옥이다. 세계 문명적 발원지, 유일시 과학연구실 일시 감옥, 8년간의 감옥생활 동안 12편의 글 모두 빼어난 저술들이다. 이후 중국 공산당은 1차 국공합작 실패에 책임을 지고 우경기회주의자로 비판받아 실각되고, 이후 조직원의 밀고로 천두슈와 북경대 교수들이 중국 국민당 정부에 체포되어 감옥에서 심장병으로 사망한다. 북경대 교수인 리다자오는 수많은 베이징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코민테른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혁명에 가담하게 만드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천두슈와 함께 장거타오, 취추바이, 장선푸, 천궁보, 덩중샤 등 적잖은 학생들을 마르크스 레닌주의 연구회에 끌어들이고, 후난성의 공산파 리더이자 베이징 대학 철학 교수, 양창지 사위였던 마오쩌둥에게 베이징대 도서관 보조사서로 일하도록 자리를 마련해준 사람도 바로 리다자오였다. 그러나 리다자오는 1927년 장제스가 공산당을 숙청하고자 일으킨 4.12 사건으로 체포되었는데, 이때 베이징에서 다른 동료, 제자 등 19명과 함께 감금되었고 4월 28일 군벌 장졸인 명령으로 처형되었다. 베이징대 학생으로 마르크스 학설 연구회 회원으로 중국 공산당에 참여한 덩중샤도 장개석의 상해사변 당시 체포되어 1933년 난징에서 처형되었다. 북경대 출신 천궁보는
1925년 미국에 유학했다가 돌아와 변절하여 중국 국민당에 입당하였고 친일 왕징웨이 정권에서 입법부장으로 활동하다 전후 일본으로 도주하나 붙잡혀 중화민국으로 압송된다. 1946년 한간재판에서 비서이자 정부인 모국경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 집행된다. 도쿄제국대 출신으로 중국 공산당 창당대회에 참가한 상하이 출신 리안즈는 북경대 출신 장거타오와 불화를 겪으면서 탈당하고 국민당으로 옮긴다. 보로디는 당시 순원 국민당 정부에게 노동자 농민 프롤레타리아 정당과 연합한 민주혁명동맹으로 전환하는 개조 작업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여 이에 국민당은 공산당원의 개별 입당을 허용하고 이에 대가로 소련은 황포군관학교를 세워주고 재정지원과 군사고문단 파견을 한다. 보로딘이 중국에 머무는 동안 거둔 가장 중요한 업적이 역사적인 제1차 국공합작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중국 공산당은 기사회생한다. 탈당 뒤 국민당 정부에서 일하다 1926년 장제스가 반공정책을 앞세워 공산당원을 탄압하면서 리안준은 체포되어 처형당한다. 리안준의 형 리슈청이 제공한 저택에서 제1차 중국 공산당대회가 개최되었고 국민당 정부에서 일하며 국공대화를 주장했다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초대 농업부장을 지냈다. 러시아어 번역가이자 작가 출신의 지식인으로 중국 공산당 2대 총서기를 지낸 천탄추. 천탄추는 결핵 요양 중 1943년 신장에서 마오쩌둥의 동생 마오쩌민과 함께 국민당 군벌에 체포돼 전향을 거부하자 처형됐다. 귀저우 소수민족인 수이족 출신의 덩원밍은 1931년 산둥에서 국민당군에 총살당했다. 소련에 유학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공부하고 귀국한 류런징은 터키에서 트로츠키를 만나면서 트로츠키파로 분류돼 출당을 당했다. 국민당의 포로로 잡히면서 전향하며 반공활동을 했지만 1949년 신중국 건국 뒤 자아 비판을 하고 우울한 말년을 지내다 교통사고로 절명한다. 중국 공산당의 실제 설계자 중 한 명인 저우프아이, 특히 저우프아이의 삼민주의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으나 그의 인생은 비극으로 마친다. 저우프아이는 일본의 괴뢰 정부인 난징의 왕징웨이 정부 재정부장, 행정원 부원장 겸 상하이 시장을 지내는 등 거물 한간으로 매국의 길을 걸으며 온갖 영달을 누렸다. 연금 중이던 장거타오는 저우프아이에게 장제스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고 요청했고 수락하자 결국 연안을 탈출한다. 난징 괴뢰 정부가 해산하자 저우프아이는 잽싸게 국민당 간판을 내걸고 장제스의 충성을 맹세했으나 한 달 후 낙마하고 1946년 11월 국민당 고등법원은 사형을 선고한다. 북경대 철학과 출신 장거타오는 이후 코민테른의 지도하에 철도와 방직 노동자들의 파업, 폭동 등을 이끌며 중국 공산당의 지도적 위치에 올랐다. 마오는 8,000명의 부대를 이끌고 8만 명의 장거타오 부대에 합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잘못된 만남이 된다. 국민당군 공격으로 장정에 오르기로 하였으나 장정 최종 목적지에 대하여 마오쩌둥과의 의견 대립으로 갈등을 폈고 자신을 중앙위원회 임시주석으로 임명하면서 마오쩌둥, 저우얼라이, 장원텐, 보고 진방센을 당해서 추방하고 체포를 명령한다. 마오 체포령을 내렸으나 신복 부하들의 밀고로 마오가 연안으로 도망치자 국민당군에 대패한 장거타오도 연안으로 도망쳐온다. 하지만 연안에서 모택동은 정경이란 미명하에 장거타오에 대한 비판과 무수한 혐의가 씌워지자 경멸의 대상이 된다. 결국 1938년 4월 황제묘 참배를 빌미로 국민당 특무부의 보호를 받으며 공산당 점령 지역을 떠나 중국 국민당에 투항하였다. 국공 내전이 끝난 이후 중국 국민당이 타이완으로 옮길 때 국민당 정부를 따라가지 않았고 영국령 홍콩으로 도망쳤다가 후에 캐나다로 망명한다. 난양 화교 지도자 탕카키텐 카키가 이끄는 중국 노동자들이 중국으로 돌아가 국민당에 대항하는 저항전쟁에 참전한다. 장학량 왈, 국민당이 공산당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중심사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장제스의 정보 리더십은 매우 전략적이었다. 공산당의 무서운 잠재력을 본 장제스는 이를 분쇄하기 위해 정보기관 남이사를 신설하지만 장개석과 미국과의 알력, 화폐정책 실패에 따른 인플레이션, 토지개혁 실패, 단지 공산당과 국민당 간의 내전이라는 안이한 역사인식, 미국 국익을 위해 단지 항일투쟁에만 독려하는 미국의 미숙한 외교 전략에 따라 국민당은 대만으로 철수한다. 이후 도미노 이론에 따른 냉전 논리로 한국 전쟁으로 미국은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든다. 공산주의 청년들의 창당 강령과는 별도로 천안문 사태, 눈부신 경제 실적에도 부의 편중, 폐쇄적 민족주의와 공세적 대국주의는 시진핑 사면임 등 일련의 중국 공산당의 인권 탄압 등은 중국 공산당의 또 다른 시대과업을 제시한다. 감사합니다.